수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헬로 닥터 시간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첫인상,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시간이 딱 3초 걸린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3초 중에서도 70%를 어디를 보느냐, 바로 이 머리. 네.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본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쭉 늘어진 머리는 자칫 날카로워 보일 수 있고요. 또 가르마를 짧게 타거나 이 사선 방향으로 탈 경우에는 무려 5년이나 젊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머리 모양에 따라서 사람 인상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네. 저는 태어나서 머리가 네. 한 번도 축 늘어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마로 들이워본 적도 없어요, 머리가. 예. 아무튼 이렇게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상이 달라지는데 요즘 봄철도 되고 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린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탈모가 되는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것이 그냥 창피하고 또는 남들에게 내보이기서 넘어갈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자신감 위축은 물론 심한 우울증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남기순 전문의와 함께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영돈 PD 스타일로 한번 흉내를 보도록 하죠. 탈모, 저도 무척 걱정되는데요. 어느 정도를 구체적으로 탈모라고 하는 건지 이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탈모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떤 엄격한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내가 가장 좋았던 시절보다 모발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탈모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의학적으로 볼 때는 굵고 진한 성모가 가늘고 솜털 같은 연모로 변하는 것을 탈모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네. 정말 탈모 전문 선생님 하시길 잘했어요. 머리숱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던 머리카락이 예. 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사춘기가 지나면요. 성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네네. 이 성호르몬은 변화를 거쳐서 탈모 물질로 변합니다. DHT라고 부르는 탈모 물질이 되는데요. 이 탈모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은 탈모가 이른 나이에 탈모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나 네네.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질환에 의한 탈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모든 게 약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탈모가 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에는 사실 젊은 연령대에서도 탈모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령대가 이렇게 다양해지는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젊은 층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탈모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우리 몸이 갑자기 변한 건 아니고 탈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아버님과 어머님도 탈모가 있으시고 저도 탈모가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병원에를 가지 않으시고 우리 젊은 자녀들은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병원을 내원하는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탈모 환자가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식습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예. 환경이 됐고요. 그래서 탈모 환자가 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흔히 이제 탈모가 유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탈모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모자를 계속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회사 직원 중에도 있었어요. 계속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데 이분이 그러면 더 아마 머리가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특별한 어떤 탈모가 위험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사실상 어떤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탈모가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대머리가 되신 분을 보고 저분은 평상시 모자를 많이 쓰셨을 거야. 내지는 담배를 많이 피셨을 거야. 네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몸에
변화가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탈모를 유발시키는 DHT가 많아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호르몬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게 사실 뭐 하루에도 몇 개씩 빠지는 게 머리카락인데 저도 네.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서 이렇게 바닥에 머리카락이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탈모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의학적으로 볼 때는 하루에 50개에서 70개 정도의 모발이 탈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사실 측정하기는 힘들거든요. 네. 일을 하면서도 바람에 날려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머리카락으로서 탈모를 진단하기는 본인이 좀 어렵고요.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후두부 쪽의 모발은 나이가 들어도 잘 가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자기가 의심되는 이마나 정수리 쪽에 네. 모발을 굵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후두부에 비해서 가늘어져 있으면 탈모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여성들의 경우는 가르마선이 넓어졌다든지 머리를 묶었을 때 볼륨감이 옛날보다 줄어있다든지 하면은 탈모를 의심해야 됩니다. 어때요, 안주현 씨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화면을 통해서 탈모의 증상에 대해서 좀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7년째 탈모로 고생하고 있는 올해 22살의 오준식 씨. 처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건 불과 15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탈모가 찾아온 만큼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음부터는 거의 무관심했었죠. 아, 남들도 이 정도 빠진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정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머리를 넘기자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로 모발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밖에 나갔을 때 바람이 불 때 많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냥 뭐 수영장이나 그런 데 갔을 때 많이 그냥 안 가게 되죠. 아들아, 이걸로 한번 마사지 해봐. 이거 마사지하면 좋대. 머리에다. 날로 심해지는 증상에 한시도 떠나지 않는 탈모 걱정. 혹시나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까 두피 마사지도 빼놓지 않습니다. 자고 벽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막 빠지더라고요. 그런가 보면 이렇게 빠지 근데 어느 순간에 확 없어지더라고요, 저것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딱 없어졌더라고. 풍성했던 머리숱은 이제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빠질까 머리 감는 일조차 신경이 쓰입니다. 한방 샴푸. 이건 샴푸? 예. 주로 이런 제품들 많이 쓰나 봐요. 예, 엄마가 사다 주시다 보니까. 탈모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원한 방법만 수십 가지. 그러나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샴푸 같은 일반 샴푸 말고 그냥 한약재 그런 샴푸를 주로 썼고 얘가. 그리고 또 우리 아신 분이 브라질에 계신 분이 있어서 거기서 야, 그 머리 나는 약 좋대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사다가 먹였어도 뭐 굳이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안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오준식 씨. 과연 그는 탈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외관적으로 탈모 있으신 분? 본격적인 검사에 앞서 유전 요인을 비롯해 기타 질환 등을 파악하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후 정밀 렌즈를 사용해 탈모의 전체적인 모양, 또 두피와 모낭 상태 등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중간 부위 모발들이 이제 많이 가늘어져 있고 그러신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후두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개 들고 저 모니터 보고 계셔도 돼요. 예, 뒷머리 쪽이시거든요. 적어지고 가늘어진 모발들이 많아지고 가늘어지면 또 사실 모발의 색이 진하고 굵은 후두부와는 달리 머리 앞부분은 모발이 가늘고 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넓은 부위에 탈모가 지금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마도 탈모가 있고, 이 정수리 쪽도 탈모가 있고, 요 가마 쪽도 탈모가 있는 그런 형태의 탈모 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모발이 어떠세요? 괜찮으신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발모 효과를 보이는 그런 약재를 또 바르고 치료를 받아야겠죠. 치료를 받고 좀 모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탈모는 치료 기간이 긴 만큼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지난 2007년 16만 6천 명이었던 탈모 진료 환자 수는 5년 새 17%가 증가해 19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탈모 환자 수가 무려 1,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하면 여전히 탈모 치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탈모가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네, 한번 좀 볼까요? 네. 자, 일단 중간 부분도 지금 아직은 그렇게 눈에 하늘지. 최근 몇 년 사이 모발이 급격히 줄어든 담당 PD. 하지만 제대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올라가 있죠. 좀 그렇지요. 탈모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형태로 분류하자면은 이제 M자형, 남성형 탈모.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 실수였습니다. 30대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탈모 중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대다수 환자들은 탈모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자가치료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탈모 방지 샴푸입니다. 일단 샴푸는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샴푸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품 내서 1분, 2분, 3분 정도 지나서 헹궈내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성분들이 다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피부로 들어가는 건 정말 0.1%도 안 됩니다. 샴푸 대신 뭐 바르는 제제라든지 먹는 약을 쓰시는 것이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좋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강한 탈모는 한 대를 걸러 나타난다는 속설도 있는데요. 잘못된 속설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대머리시고 나는 괜찮은데 또 그 유전자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내 모습이 부모님을 닮고 또 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닮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대머리인데 나는 또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모가 생길 확률이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고 부모님들이 모발이 안 좋으시면 높아진다는 거고 반드시 뭐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나는 100% 빼다 담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평소 남들보다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던 60대 김미자 씨. 가족력이 없었던 터라 탈모는 예상치 못한 질환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 정수리를 중심으로 탈모가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더욱 힘든데요. 차츰차츰 천천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환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고 이것도 시기가 지나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른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결국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뒤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1년 됐나 봐요. 1년이 조금 넘었나 봐요. 1년 전부터요. 뒷머리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뒷머리 여기. 예, 뒷머리는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게 전혀 가늘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 위쪽 모발들 한번 가보세요. 아까랑 틀리죠. 예, 모발들이 힘이 없어 보이고 색이 흐려 보이죠. 그동안 이제 모발들이 시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상당히 진행된 탈모가 나타납니다. 창피하더라고. 나가면은 여기가 비니까 친구들이고 뭐고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창피하더라고. 남성형 탈모와는 달리 여성형 탈모는 유전보다 호르몬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불균형한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열심인 분들이 많은데 식사를 안 한다든지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모발도 빠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그런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치료 받아야죠. 어땠으면 좋겠어요? 치료 받고 나서. 치료 받고 나서요? 꾸준히 받아야죠. 날 때까지 받아야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탈모. 이제 더 이상 감추지 말고 탈모를 정확히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담당 PD, 네. 저는 굉장히 수치 많은 줄 알았는데, 이미 뭐, 머리 나이는 한 50대를 달려가고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네요. 네, 지난해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45.8%는 10대부터 20대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대인기피증 또 우울증까지 번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참 탈모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잖아요. 네. 남들 앞에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탈모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한 기피하는 배우자감 1위가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층에서는 탈모에 대한
공포가 큰데요. 이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사회적인 기피 또는 우울증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너무 또 탈모라고 또 기피하시는 건 또 그쪽에서도 좀 너무하신 것 같네요. 네, 이 탈모가 이제 천만의 병이라고 할 만큼 국민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렇게 브러쉬로 머리를 두드리는 것,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어떤 분들은 브러쉬로 머리를 두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부드럽게 머리를 빗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여러 가지 속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브러쉬로 두드리든 부드럽게 빗든 사실은 탈모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이 소금에 미네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굵은 소금 있잖아요. 이거를 두피에다 이렇게 문지르면 뭐 탈모에 좋다. 네. 그 다음에 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속설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거의 모든 피부병에 아마 소금이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민간요법인데요. 소금을 직접 문지르면은 피부염이 생기고 탈모를 오히려 더 유발시킵니다. 예, 좋지 않습니다. 벌써 선생님 표정만 봐도 네. 이런 표정 있잖아요. 이런 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질문이 뭐 네.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속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삭발을 하면 머리가 더 붉게 나고 풍성하게 난다.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 어떤가요? 아기 때 그래서 머리가 가늘면 이렇게 삭발시켜요. 그렇죠. 예. 예, 애기 엄마들이 애기 삭발 시켜주죠. 예, 예. 풍성하게 모발 이제 자라라고. 근데 실제로는 전혀 차이가 없고요. 모발 길이가 짧아지면은 두꺼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착시 효과죠. 근데 모발의 세포의 성장이 뭐 빨라진다든지 굵어진다든지 그런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애가 2번을 밀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어차피 그냥 제 머리카락하고 네. 비슷하게 가늘더라고요. 상당히 안타까운데. 네. 자, 치료와 함께 증상 속에 이게 증상이 좀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분명히 탈모 이것도 질환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면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모자 없이는 외출을 할 수 없었다는 20대 중반의 강진혁 씨. 공부를 하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좀 이제 머리를 감거나 할 때 세면대에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좀 많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미처 관리할 틈도 없이 어린 나이에 찾아온 탈모는 그를 자꾸만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점차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탈모에 결국 지난해 모발 이식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현재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두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보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 많이 변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술 후 그의 생활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단 주위에서 인상이 바뀌었다는 말도 조금 듣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만큼이나 생활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네, 뭐 엄청 어려운 방법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두피에 자극을 최대한 안 주는 선에서 좀 마사지 하듯이 그리고 구석구석 좀 노폐물을 많이 제거를 하는 식으로 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피에 닿는 자극을 줄이기 위해선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사용해야 합니다. 샴푸 거품을 충분히 낸 뒤 두피까지 골고루 비비듯 문질러주고요. 5분 정도 후에 깨끗이 헹궈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젖은 머리는 마른 머리보다 잘 늘어나고 끊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준 후 찬바람에 말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강진혁 씨. 그렇게 지금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탈모 예방 샴푸라든지 뭐 민간요법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맹신하시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하시기보다는 좀 병원에 빨리 가는 게 그래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탈모의 진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초기 탈모 인지가 중요합니다.
발견 시기가 빠를수록 약물 치료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데요. 탈모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탈모 호르몬이 발생하는 걸 억제하는 약, 그런 약을 복용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보통은 한 번 먹는 약으로 잘 조절이 되고 또 치료까지 됩니다. 약물요법 외에도 주사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탈모에 효과적인 약물을 두피에 주입해서 모낭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세포의 회복과 재생을 도와주는 자기장 치료법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모낭세포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후두부 모발을 이용해 이식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띄는 변화로 만족도가 높다고 하네요. 탈모가 의심되면요, 먼저 가까운 피부과 병원을 찾아서 내 탈모가 어떤 형태의 탈모인지, 무슨 병인지 그걸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권유받고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대로 치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이 줄어들수록 고통이 커지는 질환 탈모.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의지만 있다면 탈모는 더 이상 불치가 아닌 완치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워낙에 의학 기술이 발달했으니까요. 네, 그동안 뭐 탈모라고 하면 숨기기 일수고 또 감추기 일수였는데 여러 가지 치료법이 개발됐다고 하니까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탈모 관리라는 게 바로 이렇게 뭔가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하다가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탈모 치료가 시작이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꾸준히 우리가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네. 탈모 치료는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 모발은 뭐 금방 굵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4, 5개월 정도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해서 네. 근육을 만들어도 서너 달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탈모 치료도 최소한 4, 5개월 정도의 치료를 하셔야지 모발이 굵어진 것을 사진상으로나 본인 이제 체감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탈모가 있다고 해서 다 모발 이식을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모발 이식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모발 이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모발 이식은 당연히 이제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이 하는 치료법입니다. 초기에 탈모는 약물로 치료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데요. 네. 진행이 어느 정도 되신 경우에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진행이 별로 안 된 초기 탈모라도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은 미용 성형의 그런 개념으로 초기에 치료할 수도 있고요. 모발 이식의 종류는 이제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절개법하고 비절개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개법과 비절개법.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한테 모발 이식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차원에서 모발 이식을 해야 된다고 네, 우리 예. 사회자님께서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네. 괜찮아요. 예. 원래 네. 이마가 이제 넓으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하셔도 이마 라인이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헤어 라인을 내려서 더 젊어 보이는 인상을 위해서 미용의 개념으로 헤어 하시면 라인을 되죠. 내려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셨군요. 괜찮아요, 선생님. 네. 모발 이식은 그렇다면 모발을 아예 그냥 통째로 옮겨 심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모발 이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모발 털을 옮겨 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고요. 모발 세포의 가장 밑부분, 모발의 뿌리 세포, 그걸 모낭세포라고 하는데 모낭세포를 옮겨 심는 것입니다. 이 옮겨 심으면은 한 서너 달 지나서 빠지고 새로 나게 되는데 후두부의 모발은 탈모가 안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잘 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잘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예. 그 모발을 채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까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있다고 했는데 절개법은 메스로 피부를 직접 떼는 방식을 절개법이라고 하고요. 또 이 절개를 하는 그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펀치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내서 모발을 채취하는 비절개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했어요.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흔히 뭐 검은 콩, 네. 뭐 검은 깨 이런 그 블랙푸드들이 이렇게 머리 모발에 좋다 그러는데 네.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좋습니까? 흔히 이제 녹차와 검은콩, 두부, 쇠고기 등이 이제 모발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모발이 더 나게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먹으면은 부족해지면은
탈모가 생기는 그런 성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분이고요. 철분이 네. 많은 쇠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콩에 많이 들어있죠. 네. 근데 꼭 검은 콩일 필요는 없고요. 어떤 콩이든지 다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타민입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자들 상당수가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효과가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든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네, 게 중요해요. 그럼요. 조금 빠지면 어떻습니까? 네. 예, 치료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고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탈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무료 쿠폰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되면서 이 나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돼서 피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일명 이것을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무료 쿠폰을 믿기로 하는 이런 악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최근에는 지인이나 또 동창회 모임 이런 것들을 사칭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누구야 나 뭐 개업했어 네. 뭐 돈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방법은 꼼꼼하게 살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든지 아니면은 공식 앱과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게시자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젊은 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께 많이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목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